그 사람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대 때는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겠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난 너가 너무 좋아. 그래서 너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나중에 결혼할까? 이런 꿈에 찬 희망 같은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도 20대 때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30대에 들어서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오늘은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누굴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서 결혼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걸까? 또는 지금 나를 만나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 그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을 좀 해보셨다면, 적어도 남자의 입장에서 결혼 생각이 있는 남자구나, 또는 결혼 생각이 없는 남자구나, 그걸 좀 구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크게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는 조건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조건이라는 거는 여러분을 만나면서 따지는 조건이나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조건 따위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 남자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제적인 수준에 대한 자기 인식을 했을 때 그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참 되게 뜬금없는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나를 만나면서 결혼 생각이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요, 이 경제적인 책임감이라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한 2억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1억은 모아야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마다, 남자들마다 생각하는 결혼을 하기 위한 비용 또는 결혼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고려 비용, 그 경제적인 수준에 대한 자기 인식도는 다 다를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는 정량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무엇이 어찌 됐든 간에 그 무엇을 막론하고 나는 그래도 그냥 한 이만하면 조금 됐다라는 수준 정도는 돼야 돼요. 그게 이제 평균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남자들은 내 통장에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넉넉히 있고 부모님의 자금을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또는 내가 원하는 여자친구가 한 이 정도 돈을 조금 모아놨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내가 지금 안정적인 취업의 상태가 되었으니 한 3년에서 5년 뒤에는 이 정도의 연봉이나 이 정도의 재산을 기대할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수준에 대한 자기 인식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들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기준과 조건이 타협이 되고 만족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일단 어느 여자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대 때는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겠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난 너가 너무 좋아. 그래서 너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나중에 결혼할까? 이런 꿈에 찬 희망 같은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도 20대 때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30대에 들어서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그때 남자들이 어떤 한 여자를 만나는데 진짜 이 여자다 싶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일단 결혼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본 디폴트가 되려면 경제적 수준에 대한 자기 인식이 꼭 되어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로 일단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기대 수준이에요. 이 이성에 대한 기대 수준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시켜드릴게요. 나는 잘 맞는 여자 만나고 싶어. 나는 그냥 성격이 잘 맞는 여자를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 만약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했거나 또는 소개팅 자리에서 했거나 또는 그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냥 믿고 걸으세요. 그런 남자들은 결혼 생각 있는 남자가 아니에요. 결혼을 빙자한 나한테 맞춰줄 수 있는 여자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굴 만났을 때 모든 게 다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20대 때부터 그냥 우린 너무 다른 것 같아. 그냥 성격 잘 맞는 사람 만나자. 그런 수없이 반복되는 이별의 레파토리 속에서 같은 말을 하면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30대가 돼서도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더 나타나기는커녕 안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그만큼 개성이 강해지니까요. 가치관이 더 굳건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어렸을 때는 그냥 되게 멋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좋은데 취업하고 싶다, 그 정도의 막연한 꿈이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더라면 지금의 30대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개성이 되게 강해지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날 확률은 더 역설적으로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나이 먹고 남자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잘 맞는 여자 만나고 싶어. 나는 나랑 모든 게 좀 잘 맞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내 꿈이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적어도 결혼 생각이 있는 남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맞춰갈 만한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서요. 맞지 않는 거, 이 사람과 내가 다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는 당연하게 깔고 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이성에 대한 기대 수준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나랑 그냥 잘 맞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라는 기대 수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고 걸으셔도 돼요. 하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서도 필터링을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맞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함께 맞춰갈 수 있는 여자를 지금 원하는 거구나. 그런 태도의 진정성의 차이가 보인다면 이 사람은 일단 결혼 생각이 있는 남자다라고 치부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벌려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상황 판단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 아, 이 사람은 나한테 결혼 생각이 있는 남자다, 없는 남자다. 그런 가벼운 말씀을 제가 왜 안 드리냐면은 그건 충분히 꾸며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테고, 그렇게 쉽게 한 사람의 속마음, 어떤 누군가와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되게 진중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질문 하나로 그 사람의 마음과 본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날로 먹는 심리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써, 아, 이 사람은 결혼 생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을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 사람의 상황에서 현재 너무 벌려놓은 게 많은지 아닌지 그걸 좀 따져보세요. 대부분 연인들이 파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상황 이별이라는 게 아주 흔해요. 내가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일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걸 하지 못하면 나는 지금 너와 결혼뿐 아니라 평생 내 인생이 도루묵 될 것 같아. 난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너를 챙겨줄 여유가 없어. 근데 그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똑같아요. 그 본질을 관통하는 게 현재 지금 벌려놓은 게 너무 많은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업하는 남자 만나는 거 좋아요.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 좋아요. 근데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지금 본인의 삶에서 너무 감당해야 될 게 많고 너무 현재에 책임져야 될 게 많고 지금 저질러 놓은 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설령 여러분들과 결혼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실천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놓치지만 정말 정작 염두해야 될 게 이런 문제거든요. 결혼식장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단 결혼식장이 들어가려면 그럴 만한 여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작 여건에는 관심을 안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여건이 지금 결혼까지 가기에 충분한 상황인지 아닌지 그걸 좀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것 같은데, 지금 남자가요, 만나는 분이 나한테 관심을 갖느냐, 또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느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반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남자가 나랑 결혼 생각을 한데, 그때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게 맞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게 맞을까? 아마 80%는 다 틀릴 거예요. 한 80%는 다 틀릴 거야. 아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80% 사람들은 우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다? 근데 역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진짜 크게 가져도 모자란 게 결혼이에요. 저는 이미 결혼을 해봐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진짜 미쳐야 하는 게 결혼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좀 좋게 말을 하면은 결혼도 용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그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 근데 우린 이런 게 안 맞잖아. 아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이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문제가 너무 많이 느껴져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정작 결혼까지 가는 남자들을 보면은 왜 되게 노빠꾸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남자들이 우리한테 관심 가졌을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미쳐서 그냥 나에게만 관심이 너무 큰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결혼을 하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그 결혼의 과정이 삐그덕거리는 모든 과정은 너무 우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역설적인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랑 이런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아, 우리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 우리 결혼하게 되면은 뭘 준비해야 될까?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건 물론 좋아요. 근데 하지만 그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여러분들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거를 좀 이어서 조합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로는 이성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잘 맞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라고 말을 하는 순간 믿고 걸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잘 맞는 여자가 아니라 나한테 맞춰줄 만한 여자, 나한테 나를 감당해줄 만한 그런 어떤 여자를 찾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순간 내가 갖는 그 마음은 마치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맞춰가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을 나한테 맞추기 위해서 이 고민을 하는 건지 그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남자랑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남자여야 결혼까지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순탄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이 네 가지를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남자랑 결혼에 대한 이야기,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확실히 진짜 나랑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종종 하는데 이런 네 가지 사항도 좀 맞물리대.' 그랬을 때 결혼까지 가는 게 꽤나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네 가지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 사람이 결혼 생각이 없는데 그냥 나 좋으라고 그렇게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하는 경우다. 물론 그 사람은 순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결과가 증명하는 건 결국 이별로 끝이 나고 파혼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면 결혼으로 이어지느냐. 그래서 오늘 콘텐츠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언행보다는 이 네 가지의 상황 외부적인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의 큰 중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